윤선도의 오우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가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의 내용인데요. 서시 부분으로 수석, 송죽, 월, 오우 5벗이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이 수에서는 물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건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에서는 바위를 예찬하고 있고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천에 뿌리 곧은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제4수에서는 소나무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뉘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렇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 하노라. 제5수에서는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네벗인가 하노라. 제6수에서는 달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바위와 소나무와 대나무와 달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교과서 본문 내용 살펴봅니다. 제1수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네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의 내용입니다. 제1수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수는 서시 부분으로 오우 5벗이 모두 소개되어 있어서 수석, 송죽, 달. 사실은 달은 한자어로 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석, 송죽, 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석, 송죽은 한자어를 그냥 음만 제시하고 월은 다시 번역해서 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벗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 네벗이라고 해서 내 친구는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와 달, 자연물인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내 친구야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물을 벗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 중에 의인법이 쓰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내 벗이 몇인가 하니 내 친구가 몇 명이더라 라고 해놓고 수석과 송죽이라 라고 하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에서는 지금 문답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문답법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방식을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초장의 내용을 다시 해석한다면 내 벗이 몇인가 하니 내 친구가 몇 명인가 하니 물과 돌과 소나무, 대나무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은 중장에 가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달 떠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중장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중장에서도 네벗인 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어라. 종장의 처음 세 글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어라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조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글자 수는 종장의 맨 앞에 오는 첫 세 글자, 음절은 글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어라 고시조에서 종종 드러나는 감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섯, 수석, 송죽, 월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또 더해서 무엇하겠는가 라고 해서 5벗인 수석, 송죽, 월이면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더하여 무엇 하겠는가 질문을 하지만 그 답은 독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더해서 더할 필요가 없다. 5번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거 서리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리법은 이 5번이면 충분해 평소형으로 할 걸 의문형으로 제시해서 의미를 강조하는데요. 문장의 변화도 주고 답은 그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두어라 이 5가지밖에 또 더하여 무엇 하겠는가 더할 필요 없어. 5이면 충분해 라고 해서 일수에서는 내용을 정리한다면 5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석, 송죽, 월,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가 사수의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지거늘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천에 뿌리 고든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지금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지거늘 그 자체로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다시 해석한다면 따뜻해지면 꽃이 피고 추우면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소라, 솔 그러면 상징적인 시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다른 나무들은 다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소나무는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아서 날이 추워도 그 푸르름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소나무를 부르고 있잖아요. 부름을 나타내는 걸 도노법이라고 합니다. 표현법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너는 그러면 소나무는 자연물인데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어떻게 눈서리를 모르느냐라고 해서 소나무의 특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눈서리는 이 시에서 대표적인 상징적인 시어인데요. 눈서리가 내리면 되게 풀이나 또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풀이 지고 나뭇잎이 떨어져서 자연물에게 어떤 고난이나 시련, 역경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시어입니다. 소나무야 너는 어찌하여 눈과 서리를 모르느냐. 그래서 소나무를 의인화시켜서 너라고 표현하고 있고 소나무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를 예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천에 그러면 구천 글자 수 3글자인 거 알 수 있잖아요. 종장의 첫 3글자는 시조라면 꼭 지켜야 하는 글자 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글자 수가 한두 글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인정하는데 종장의 3글자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구천에 같은 경우는 꼭 지켜야 하는 글자 수이고요. 또 구천의 뜻을 모를까봐 제시하였습니다. 땅속 깊은 밑바닥에 뿌리를 고든 줄을 뿌리를 받고 있는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그랬는데요. 구천에 뿌리가 곧게 박혀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눈서리를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눈서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장에서는 깊은 땅속까지 뿌리가 곧은 줄을 그것으로 눈서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으로 알겠구나. 그래서 여기 사수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소나무의 특성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찬양한다, 예찬한다, 찬미한다 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대상을 그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후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갈래는 고시조입니다. 1894년 가보개혁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고시조라고 하고 그 이후에 나온 작품은 현대시조라고 합니다. 또한 시조의 종류상 평시조가 6개 결합된 연시조이고 시의 종류를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로 구분할 때는 넓게 정형시에 들어갑니다. 중심 소재는 오후입니다. 5벗인데요. 우리 사수에서는 그 중에 솔에 대해서, 소나무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5 자연물, 오후를 예찬하고 있고 사수에서는 소를 예찬하고 있는데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본다면 5 자연물인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예찬하는 작품이고요. 상징적인 시어로 우리 작품에 솔과 눈서리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의인법과 상징 꼭 기억하셔야 하고 그 외에 문답법과 서리법과 도노법도 드러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